1번. 자, 1번 풀겠습니다. 1번. 자, 뭐냐면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고, 자, 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기억. 자,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는 줄어든다. 아니지? 참고로 지금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 위로 올라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 말은 별의 질량이 커지는 것, 별의 광도가 커지는 걸 말하지. 근데 생명 가능지대는 거리도 멀어지고 생명 가능지대 폭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자, 니은. 자, 행성. 그리고 온도 낮을수록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 범위는 줄어드는 건 맞지? 그리고 온도 높을수록 넓어지는 거고.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자, 행성 A는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생명 가능지대란 게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잖아. 그러면 지금 A는 생명 가능지대에 내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 물이 존재 가능하겠지. 맞고. 자, 디귿. 자, 별의 표면 온도가 5000K 그리고 별로부터 거리가 2AU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자, 5000K고 2AU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지점은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났잖아. 참고로 자,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온도가 아주 낮겠지. 근데 여기는 얼음이 대부분 존재할 것이고 생명체는 존재하기가 어렵겠지. 생명 가능지대가 아니니까.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3번. 자, 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가 나와 있고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거였죠. 자, 일단 자, 태양 질량 기준 삼았기 때문에 1이면 태양이면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것. 자, 갑시다. 자, 화성은 얼음이 존재한다. 자,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죠? 바깥쪽이지? 바깥쪽이면 0도씨 이하잖아. 맞지? 얼음 맞는 말. 자, 갈게. 자, 니은. 자, 별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커지면 생명 가능지대 폭이 감소할 것이다. 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이게 바로 광도잖아. 총 에너지가 바로 광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에너지가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광도가 커질 거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는 거지. 폭도 넓어질 거고. 자, 멀어지면서 폭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폭이 감소한다는 말은 틀렸다. 그래서 질량 커질수록 별 광도 커지면서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증가한다는 것. 폭도 넓어진다는 것. 반대로 말했으니까 틀렸다. 자, 디귿. 자, 별의 질량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화성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할 수 있다. 더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질량이 작아진다는 말은 생명 가능지대가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금성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지. 화성은 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별거 없지? 자, 5번. 자, 별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 쭉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의 행성 위치 나와 있습니다. 자, A보다 D의 평균 표면 온도가 낮을 것이다. A와 D. A보다 D. 자, 보게 되면 지금 생명 가능지대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참고로 우리 지구 역시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을 거야. 왜냐하면 공전궤도 반지름 지구가 1이라 했으니까 1 위치, 그리고 태양 질량이 1이니까 1, 1에 바로 지구가 있겠지. 생명 가능지대는 물이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이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라면 100도씨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로 존재하는 곳이지.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부터 먼 지역은 이제 얼음으로 존재하는 온도가 아주 낮은 지역이 되겠지. 그러면 A, D를 비교했을 때 생명 가능지대 A는 안쪽, D는 바깥쪽이니까 A 쪽이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A보다 D의 표면 온도가 낮을 것이다. 맞는 말 되겠지? 자, B와 C에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B, C는 생명 가능지대니까 액체 상태의 물 맞는 말이죠.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진다. 맞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갈수록 별의 질량이 커지고 있는데 생명 가능지대 거리 자체가 멀어지고 있잖아. 서로 비례관계를 했습니다. 답은 5번 되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별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 따른 행성의 위치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공전궤도 반지름이 1, 그리고 별의 질량 1. 요거 태양이고 지구니까 이 위치가 바로 지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거지.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는 가로축이 공전궤도 반지름이고 세로축이 별의 질량 또는 별의 표면 온도라면 또는 별의 광도라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대각선을 분포하는 거지. 자, 그러면 C와 B, BC가 생명 가능지대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문제 가겠습니다. B는 A보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생명 가능지대 가능성이 높으냐?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B는 A보다 생명 가능지대 가능성 높은 거 맞지?
자, C는 B보다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은 누가 결정합니까? 별의 질량, 별의 수명이었죠?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길어, 짧아? 짧은 거지? 자, 그러면 생명 진화할 수 있는 시간 물어봤으니까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다. 그러면 AB와 CD를 비교했을 때 AB가 수명이 짧은 거지. 맞지?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은 CD가 AB보다 크다. 자, 갈게. 자, 디귿. 자, D는 C보다 중심별의 인력. 자,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만유 인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유 인력식 알고 있습니까? 만유 인력식은 여기서 M1과 M2가 있다면 원래 이래 되는 거잖아. 만유 인력이라는 것은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인데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지. 맞나? 자, 거리가 중심 간의 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R 제곱분의 G M1과 M2 이게 바로 만유 인력이지. 됐나? 자, 그러면 만유 인력이 크려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질량이 크거나 거리가 가까워야 돼, 뭐래야 돼?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만유 인력이 클 수밖에 없지. 됐나? 자, 그러면 D와 C를 보게 되면, CD를 보게 되면 같은 별에, 같은 질량 가진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거리는 누가 더 가깝습니까? 거리는 C가 더 가깝지. 그래서 C 같은 경우에 만유 인력이 더 크다, 그 말이야. 됐지? 그래서 질량이 크거나 거리가 짧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만유 인력은 C가 더 클 겁니다. 자, 7번. 자, 별의 질량 역시 마찬가지 쭉 나와 있는데, 자, 뭘 했냐면, AC 중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큰 행성을 그랬어.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한 설명. 자, 보면, 지금 별의 질량 1, 그리고 공정궤도 반지름 1이 바로 지구 위치가 될 거잖아? 자, 그러면 지구 위치가 잡혀 있고, 생명 가능지대 가능한 곳은 오른쪽 대각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성을 가진 곳은 B가 되겠지? 나머지 AC는 좀 어렵겠지? 그래서 B인 곳을 가능한 것. 자, 그러면 일단 3, 4번 중에 가능할 것이고, 자,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잖아? 자, 그러면 그 내용 나와 있는 건 물 존재. 지금 3번에 그 내용 나와 있잖아. 됐지?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지? 자, 10번. 자, 지금 태양과 중심별 AB 주변 생명가능지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명가능지대 거리는 별의 질량에 또는 별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럼 B의 크기가 이만큼이라면, 자, 태양과, 자, A. 그래서 태양 A로 갈수록 점점 큰 별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갈게. 중심별의 질량은 A, 그 다음 태양 B 순으로 작아진다. 맞는 말이죠? 맞고, 현재 생명가능지대가 비대관계를 가질 거니까. 자, 니은. 광도가 큰 별일수록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가 멀다. 참고로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표면온도도 높아지고 광도도 커지는 거지. 서로 다 비례관계를 가진다 그랬다. 그리고 이 별들은 다 주계열성을 말합니다. 주계열성.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별의 질량과 별의 표면온도와 광도는 비례관계를 가진다. 어쨌든 이들이 커지게 되면 생명가능지대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폭도 넓어진다 그랬지? 멀다. 맞는 말 되겠죠? 자, 디귿. 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AU인 지역. 1AU란 말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1AU라고 그래. 바로 지구의 위치지. 바로 지구는 생명가능지대 맞잖아? 맞겠죠? 답은 5번. 자, 그림 가나 두 별 AB 주변 생명가능지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생명가능지대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일단 주계열성 내에서 얘기할 건데 어쨌거나 별의 질량이 크다, 별의 표면온도가 높다. 결과적으로는 별의 광도가 커지는 거지. 저 별의 광도가 커질수록 생명가능지대 거리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거였지. 자, 그러면 가와 나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생명가능지대에 시작되는 거리를 보게 되면 0.9와 0.11, 0.9가 더 크잖아, 맞지? 그러면 가가 더 큰 별인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생명가능지대 이 그림만 보면 안 되지. 실제 수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폭 역시 가는 0.3이고 나는 0.05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림만 볼 게 아니라 숫자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더 큰 별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는 말 될 거고 태양 질량은 기본적으로 태양과 질량 비슷한 애 물어봤는데 자, 우리 지구도 생명가능지대 내에 있는 거지? 자, 지구 태양 거리 얼마입니까? 1AU. 그러면 생명가능지대가 1AU 전후로 값을 가지는 것 찾는 거지.
자, 그러면 비슷한 게 바로 가가 되겠죠? 가라는 것 알 수가 있다. 자, 디귿. 생명가능지대 실제 폭은 가보다 나. 지금 숫자 벌써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런데 먼저 기본적으로 질량 따른 요거 거리 나왔으니까 이미 벌써 이건 숫자를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어쨌거나 가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넘어갈게. 자, 지금 가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 가에 넣어서 적절한 내용이 뭔지를 묻고 있는데, 위에 영희가 뭐라 했냐면, 중심별로부터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이걸 생명가능지대라고 한다라고 돼 있잖아, 맞지? 자, 기억.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커져. 맞습니까? 커지는 거 맞지? 아까 만유인력 같은 경우에 거리의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맞지? 정확히 말하면 거리 제곱의 반비례. 맞죠?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체가 발생하는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길어, 짧아? 짧아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길어진 건 아니지. 오히려 짧아지겠죠? 화성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지만 액체 상태 물이 없어. 자,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무슨 기체지? 온실 기체지. 그 말은 온실 효과가 높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우리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이 가까워 멀어? 멀어서 생명 가능 지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서 얼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화성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그렇게 많은데 온실 효과 높을 건데 그럼 따뜻할 건데 왜 얼음이 존재하지 이 말이지. 맞나? 근데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거지. 전체 양을 따져보면 우리 지구 대기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전체 공기양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양이 적은데 그 중에 90%가 이산화탄소라 그 말이야. 됐나? 절대적인 공기양 자체가 적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온실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도 멀잖아, 맞지?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지만 온도가 낮아서 기온이 낮아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맞잖아. 문제가 좀 다르다고? 네. 자, 디귿만 다릅니까? 기억. 기억도 한번 볼게. 중심별의 밝기가 밝으면 생명 가능지대에 중심별로부터 멀어. 자, 중심별 밝기가 밝단 말은 광도가 크단 말이고 그 말은 광도는 생명 가능지대 거리와 비례관계를 가지지 않아, 맞지? 그걸 말하는 거고. 디귿. 화성의 온실효과가 현재보다 약해진다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아니지? 온실효과가 커져가지고 기온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지? 참고로 화성은 생명 가능지대 밖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거잖아. 그래서 영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음이 주로 존재하는 거지. 그게 좀 더 따뜻해져야 이 얼음이 녹아서 물로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됐나? 오케이. 자, 13번. 자, 별이 탄생한 시점을 T0라고 그랬고 시간이 쭉 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태양 단기간으로 본다면 우리 정역학적 평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태양의 크기는 안 변하지. 맞지? 자, 중심부의 온도나 표면 온도도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거지. 중심부의 온도 어떻게 된다?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표면 온도도 조금씩 높아지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광도가 커지게 되는 거지. 광도가 커지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1일 때는 현재 T1일 때는 별에 좀 더 가깝다가 T0일 때 더 가깝다가 T1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더 멀어진다 그 말이죠. 폭도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별의 광도는 T0와 T1일 때, 자, 그러면 T1일 때가 더 크겠죠? 실제 봤을 때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론적으로도 진화할수록 광도 커질 겁니다. 자, 니은 A에 있는 행성, B에 있는 행성보다 생명 가능지대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A, B가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T0일 때는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었지. 맞지? 근데 B는, 자, 지금 중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T0나 T1일 때 B는 모두 다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거지. 그래서 B가 더 길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디귿. 자, C에 있는 행성의 표면 온도 T0 이후 계속 감소할 것이다.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어졌단 말은 표면 온도 어떻게 된 거야? 높아지면서 광도가 결과적으로 커진 거지. 그래서 시간 지날수록 계속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답은 1번. 넘어갈게.
자, 14번. 자, 태양 나이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변화. 자, 이렇게 생명 가능지대가 변한다는 것은 자, 별이 주결성 내에 있더라도 조금씩 변한다 그랬지? 중심부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표면 온도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생명 가능지대가 점점 멀어지는 거지. 폭 역시 커지게 되는 거고. 됐나? 자, 금성에는 물이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건 지구밖에 없지. 자, 여기 지구 일단 생명 가능지대는 물로 있을 겁니다. 안쪽에는 뭐로 존재하죠? 수증기. 바깥쪽은 얼음으로 존재하겠지? 만약 H2가 있다면. 됐지? 자, 근데 지구는 11. 자, 지구 위치는 1AU지만 금성은 더 안쪽에 있는 거지? 아주 고온이기 때문에 자, 수증기 물, 액체 상태 물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틀렸고. 자, 지구는 태양의 생성 이후에 현재까지 생명 가능지대에 속했다. 자, 지금 가로축이 나이니까 쭉 어쩌거나 지구는 1AU 위치에서 다 생명 가능지대였지? 맞는 말 되겠지? 자, 태양 광도는 현재 이후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 자, 현재 이후를 보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고 있고 폭도 커지고 있죠? 이 말은 광도가 점점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요. 자, 16번. 자, 가볼게.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 지금 주결성 단계로서 표면 온도가 거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크기나 표면 온도가 거의 안 변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서서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맞지? 자,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 표면 온도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광도가 커지다 보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점차 어떻게 돼? 조금씩 멀어진다. 그 말이지. 폭도 넓어지고. 자,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건데 주결성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 이게 생명 가능지대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생명 가능지대 폭도 조금씩 넓어지는 거였죠. 자, 지금 그림상에서도 표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폭도 넓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나와 있죠. 자, 니은. 지구는 탄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다. 자, 탄생부터. 그러면 나를 보게 되면 태양 나이가 얼마란 말이야? 탄생 때? 0. 자, 0일 때부터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 이 생명 가능지대 영역에 계속 있었지. 우리 지구는 1AU인데. 맞지?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나게 되겠지. 오히려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어지면서 그러면 우리 지구에 있는 물들은 어떻게 될까? 뭐로 바뀌어? 기체로 바뀌겠죠. 수증기로 바뀌겠지.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니까. 됐나? 자, 태양 광도 현재보다 20억 년 후에 더 커질 것이다. 지금 20억 년 후에 보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가 폭도 넓어지고 더 멀어졌기 때문에 광도가 더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지? 답은 5번. 자, 17번. 자, 태양 생성 이후 시간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자, 현재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은 지구이다. 맞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AU지. 자, 이게 바로 지구의 위치가 될 것이고, 자, 금성과 화성 나타나게 되면 금성은 좀 더 공전궤도 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보면 더 안쪽에, 그리고 화성은 더 먼 것, 더 오른쪽에 있겠죠? 자, 맞습니다. 자, 니은. 자, 20억 년 전 현재보다 생명 가능지대 폭이 넓었다. 아니지. 자, 태양 생성 이후부터 점점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고 그 폭 역시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20억 년 전은 이만큼, 현재는 좀 더 커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넓어지게 될 거지. 자, 디귿. 태양의 광도는 현재보다 40억 년 후에 더 작을 것이다. 자, 40억 년 후에 보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더 멀어지고 그리고 폭 역시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 말은 광도가 더 커졌다. 별의 표면 온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답은 1번 되겠죠? 그래서 별의 광도 커짐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넓어지고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는 것. 답은 1번 되겠죠. 자, 19번. 자, 최근 발견된 외계행성 케플러 186F가 중심별 케플러 186 주위 공전하는 궤도 쭉 모습 나와 있는데, 자, 태양과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의 질량 커질수록 이건 주결성 내에서 얘기하는 거야. 만약 주결성 한정 짓지 않는다면 광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어쨌거나 별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별의 광도 커진다.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거지. 자, 생각하면 자, 그러면 태양과 케플러 186 중에 누가 더 큰 별이야? 태양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명 가능지대 더 멀고 폭도 넓잖아. 됐지? 자, 갑시다. 케플러 186f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은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냐 그 말이지. 자, F가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습니까? 맞죠? 현재 이 음영 영역 생명 가능지대니까 맞는 말 되겠지. 자, 케플러 186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작으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가깝고 폭도 좁은 거고. 됐고. 생명 가능지대 폭은 케플러 186 주변이 태양 주변보다 좁다. 폭도 마찬가지죠? 질량이 클수록 폭도 넓은 거지? 태양이 더 클 것이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자, 태양과 항성 글리제 581 주변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광도는 태양의 글리제 581보다 크다. 참고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지구를 보게 되면 글리제 581G보다 더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더 멉니다. 더 멀단 말은 폭 역시 더 넓겠지?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별의 광도 커질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는 것. 자, 그러면 태양이 더 크다는 것 알 수가 있겠지? 자, 니은 생명 가능지대 폭은 태양 주변이 글리제 581보다 넓다. 당연하죠.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더 멀단 말은 폭 역시 더 넓다는 걸 의미한다. 자, 디귿 행성의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 자, 별로부터 오는 에너지. 자, 지금 화성을 이야기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 자, 생명 가능지대는 일단 폭 역시 자, 태양으로부터 멀을수록 100도씨에서 0도씨까지 100도씨에서 0도씨까지 말합니다. 근데 화성은 이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먼 지역에 있는 거지. 그 말은 0도씨 이하란 말이지. 그렇지만 글리제 581G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도씨 사이에 있단 말은 영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분명 화성은 영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글리제 581G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지. 그럼 화성이 더 많단 말은 틀리게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4번 되겠지. 자, 21번 화성의 물리적 특성 나와 있는데 화성에 생명체가 탄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생명체가 번성하기 적합한 환경. 자, 기억. 자전 주기가 길어져서 공전 주기와 같아진다.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 했지? 그러면 동주기 자전이 되게 되면 한쪽은 계속 뭐가 됩니까? 한쪽은 낮이 되는 거고 반대쪽은 밤이 되는 거였지? 그러면 생명체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였죠. 공전궤도 20률이 커져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어쨌거나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면 온도가 확확 변하면 살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온도 변화가 별로 없을 때가 살기 좋은 거였죠. 대기층이 두꺼워지고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 대기층이 두꺼워지면 무슨 효과? 온실 효과 생기는 거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외선 같은 유해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거였지? 도움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뭘 막아준다고? 우주선. 우주선들.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입자들이 고속으로 달려오는 걸 이걸 우리가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 세포들 다 맞아서 죽는다 그랬어. 생명체 살 수 없다 그랬다. 근데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자기장이죠. 그걸 이야기했으니까 보호하는 애들을 말할 거니까 현재 디귿은 맞겠지. 답은 2번. 자, 세티 나오는데 세티는 이거였죠. 현재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걸 말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자, 갑시다. 세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 연구하는 거였지? 주로 전자기파 중에 전파였지. 생명체가 서로 통신수단으로 장거리 통신수단으로 전파를 이용하는 거잖아. 무전기나 우리 휴대폰 같은 또는 라디오나 TV 뭐 이런 것들. 맞나? 그러면 이 파가 현재 실제로 우주공간의 사방으로 퍼질 거니까 만약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만약 이 전자기파를 쓴다면 전파를 쓴다면 우리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외계 지적 생명체 찾는 것 맞고 우주 망원경이 아니라 무슨 망원경? 전파 망원경이었죠. 자, 우주 망원경은 어쨌거나 우주 밖에 우리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설치하는 걸 말하고 자, 처음에는 민간 주도로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국가 주도.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동호회 또는 현재 아마추어들이 막 인원들이 서로 관심 가지고 막 했던 거였어.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넘어갈게. 자, 23번. 서로 다른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 나와 있는데, 자, 봐봐. 테스 망원경으로 중심별의 주기적 밝기 변화. 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지구형 행성을 찾는다. 자, 주기적인 밝기 변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뭐지? 식현상인데 참고로 우리가 밝기 변화를 따지는 것은 우리가 가시광선,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가지고 보는 거지. 밝기가 얼마나 현재 밝아지고 어두워졌는지를. 자, 제임스 웹 망원경 이용해서 코로나 그래프 했고, 그리고 별빛 차단한 상태에서 외계 행성을 직접 찾는다. 자,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전등 옆에 있는 나사를 볼 때, 우리 천장에 있는 전등 옆에 나사를 볼 때 이 전등을 가려주면 주변 애들이 잘 보인다 그랬지? 그래서 실제로 별이 있고 주변에 행성이 있다면 이 너무도 밝은 이 별을 가려주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코로나 그래프가 그 말이야. 우리가 관측 장비가 있다면 가운데가 막혀 있어. 그러면 가운데 밝은 애는 안 보이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볼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행성을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행성이 스스로 내고 있는 빛을 말하겠지? 근데 원래 스스로 빛을 내 안 내? 안 내. 그러면 예를 들어 중심별로부터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를 가지면서 내고 있을 거잖아, 맞지? 우리 지구처럼. 지구는 지구가 내고 있는 빛, 지구 복사 에너지 주로 뭐였죠? 지구 복사 에너지 대부분 뭐였어? 적외선이었지? 적외선 본다 그 말이지. 행성으로부터 그나마 빛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적외선이 나오겠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외선을 말한다. 행성을 직접 관측한다 그랬으니까. 자, ATA 망원경 이용해서 외계 행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찾거나 신호. 자, 신호. 뭡니까 이거? 전파죠. 그들이 통신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답은 1번. 자, 24번. 여기 보면 나 보게 되면 전파 망원경에서 여러 개 배열된 거 보입니까? 미국 애들이 요 직경 하나의 망원경만 하더라도 직경이 10m, 20m짜리야. 이런 것들을 레일, 우리 기차 레일 있지? 그런 것 좀 다 설치해가지고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양한 구경의 망원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 자, 아까 세티는 아까 무슨 파장? 전파를 했죠? 통신수단. 전파. 자, 중심별의 별빛 차단. 가운데 가린다 그 말이지. 가려서 지금 주변에 있는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한다. 행성을 직접 본단 말이잖아. 행성이 무슨 파장 낸다? 적외선을 낸다. 자, 다는 식현상 이용하여 외계 행성 탐사한다. 아까 식현상이면 어쩌나 밝기 변화를 따지는 거지. 아까 밝기 변화는 무슨 파장? 가시광선. 됩니까? 답은 2번.